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죠. 23년 5월 23일입니다. 예, 화요일이고, 자, 이번엔 정치 논평 꼭지로 이제 골랐습니다. 좀 하루에 두 개 하는 건 예외적이죠. 예외적인데, 이게 또 시의성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마침 첫 번째 영상을 좀 일찍 마쳤기 때문에 시간이 또 가능했습니다. 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G7,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G7 미팅을 마치고 프랑스로 바로 간 게 아니고 급하게 몽골을 들렀어요. 여기서 이제 급하게라는 게 중요하죠. 앞뒤 정황을 보건데 이게 오래전부터 기획된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뭐 국빈 방문에 뭐 영부인들끼리 뭘 하고 며칠 머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조정이 된 미팅이라는 게 확 느껴지거든요. 예. 머문 일정도 잠도 안 자고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낮을, 예, 무박 1일 정도의 일정이에요. 상당히 예외적이죠.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몽골을 방문한 처음 케이스거든요. 뭐 프랑스하고 몽골은 그렇게 깊은 유대 관계도 없지요. 뭐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마크롱이 저기 왜 갔느냐? 제가 보기엔 메신저로 간 게 아닌가? 자, 그에 관련된 이제 뭐 정보 제공 차원입니다. 뭐 판단은 또 각자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죠. 예. 자,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5월 22일이니까 어제잖아요. 마치고 바로 갔어요. 이쪽이 왼쪽이 마크롱 아실 거고 오른쪽이 몽골 대통령,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후렐수어 대통령인데, 몽골은 현재 이제 4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 규모도 적고 뭐 중진국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국토는 넓지만. 근데 몽골은 여러 가지 지금 핵심 사안이 있어요. 몽골의 이제 경제 교류를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예. 그다음 뭐 러시아, 뭐 한국, 일본 이 정도예요. 한국도 5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수치로 입에서.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 몽골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 밑에 내몽골이 있어요. 내몽골이.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소수민족 문제하고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하고 상관이 있는 데거든요. 또 그리고 러시아와의 사이에 완충지역 역할을 해주는 곳이에요. 미국이 영향을 미칠래 미칠 수가 없는 곳이죠. 근데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유럽 국가를 통해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민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첨예화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에요. 벌써 내몽골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애들 교육시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또 있고, 예전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쪽에 뭐랄까 중국을 포위한다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리고 한반도, 그럼 대만, 필리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쪽은 러시아하고 말이 맞기 전에는 몽골에 절대 미국이 혼자 힘을 행사할 수는 없는 곳이에요. 완전 제3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프랑스가 이 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이든의 메신저로 간 거거든요. 이야기하러. 프랑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운데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해관계도 부합하고. 예.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미 1, 2년 전에 한반도 북미 종전협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적극 지지한 나라예요. 그게 자기들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미국의 불필요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를 해서 유럽에서는 지배력이 약해지지만 미국이 더 큰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대국면 전환용이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만약 북미 종전 협상이 조인이 된다면 그건 전 세계사적 이벤트다. 작년, 재작년도 이미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더 그렇다. 우크라이나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낮을 일정으로 급하게 왔다 가는 기색이 역력해요 지금. 예. 그래서 마크롱이 한 발언을 잘 실어놨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출처로 나오는 데서. 예.
그 보면은 이제 진짜 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를로만 봤으면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 10월 마크롱 이야기 이런 겁니다. 10월에 프랑스에 초대를 하고 싶다. 몽골 대통령을. 왜냐? 칭기스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나 이런 기획전을 프랑스에서 하기로 했다. 자, 프랑스의 지금 태도를 한번 보세요. 네. 프랑스는 유라시아 경제권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칭기스칸은 사실은 서구 백인 입장의 문명에서는 되게 적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징기스칸 그 노래, 그 외국 노래인데 그게 한참 막 인기를 타다가 아마 금지곡 된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징기스칸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그러던 거거든요. 자, 그런 쪽의 시각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방향을. 이게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럽의 주도국으로서 저희 독일도 뭐 프랑스보다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는 않지만 거기는 패전국이라는 멍해가 있어서 미국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서 자기 말을 못하죠. 일본처럼. 그거와 달리 독자적인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힘을 갖춘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북미 종전을 위한 협상을 지지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UNCCD라고 해서 이제 UN 차원의 사막화 방지 그런 관련 단체의 관련 미팅을 몽골에 주최하는 거 지원하겠다. 26년 기후 변화 대응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지원한다. 이런 거 말하러 갑자기 여기까지 갔을 리가 없잖아요. 프랑스 사상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만 공식으로 했어요. 근데 후렐 수어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기미가 있어요. 조금 기미. 제가 즐거운 부분인데 위에 거는 인사말이고 밑에 보면 이런 말 해요. 어려운 국제관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나오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기로 했다. 자, 어려운 국제관계 현안. 이게 뭘까? 자, 여기는 여러 나라가 모여서 G7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 결정도 G7에서 뭔가가 결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몽골과 관련된 것이. 몽골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가는 길에 마크롱 네가 전달해라. 그런데 마크롱이 몽골을 방문하는 지금 앞뒤 정황을 봤을 때는 급작스럽게 방문했다. 이 말은 G7은 미국을 위한 미팅이잖아요. 미국이 하는 미팅이고 거기서 비핵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 다음 여기서 큰 결정을 내린 거죠. 뭔가 통보를 한 거죠. 마크롱이 부랴부랴 들른 거죠. 자기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들렸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다른 나라 시켰겠죠. 자, 그래서 몽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 많은 게 녹아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마크롱의 이런 이상한 방문도 눈여겨 봐지지만 G7 이후에 급작스럽게 됐다. 이번 G7에서 큰 결정이 있었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작년 8월경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의 연장선상이다. 그때 일이 다시 재점화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퍼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을 예전에 다뤘던 내용 아마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때 일을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시켜 드릴게요. 작년 8월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년 8월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3개월도 채 안 됐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보면은 몽골의 이제 공식 영어 홈페이지예요. 여기 보면은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몽골 대통령을 만나러 와요. 이거 보면은 동아태 차관보는 뭐냐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그 뭐라고 할까 중앙부처에 그 장관, 그 다음 차관, 그런데 실장 정도 있거든요. 그 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무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8월 2일에 방문을 해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동아시아 지역에 외교적 큰 행사가 있을 때, 즉 대통령이 가는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사전 정지 작업을 오는 사람들이에요. 실무진으로서. 자, 8월 2일에 몽골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이때 2번이나 만나요. 8월 달에만. 엄청 예외적인 거죠. 이때 몽골이 엄청 바빴어요. 예외적으로.
몽골은 이 사이트는 제가 이건 뭐 몽골 대사관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참고하는 사이트는 보면은 어떤 뭐 유럽의 동유럽의 조그만 국가에 대사가 와서 환담 나누는 이야기, 뭐 신임장 내고 이런 것까지도 크게 기사화되는 부분이에요. 대문 기사로.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인물들이 이때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몽골이 진짜 문지방이 다를 정도였어요. 자, 이때 약간 뭐가 중요하냐. 펠로시 미팅 불발. 이게 지금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최고의 큰 실수일 거예요. 이때. 그래가지고 또 중국 출장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초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미국에 한번 박힌 인상은 빼기는 좀 어렵겠죠. 딱 미팅 불발되니까 바로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아시아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 다음 네 분이 있었는데 안보실 2차장이 사퇴했어요. 그 다음 8월 9일 날 외교장관 회담을 딱 주말, 그러니까 8월 4일이 금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5, 6 주말을 마치고 딱 오자마자 우리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내요. 그래서 중국이 이 지역의 큰 형님 아니냐, 네가 조정대 역할 좀 해줘라, 네 품속에 가고 싶다, 이런 멘트를 날려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멘트를. 완전히 불을 부은 거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이후에 엄청나게 닥달을 받습니다. 완전히 이제 군기 잡는 거죠. 주한 대사 오고 미군 사령관이 비공개로 우리 대통령실 미팅을 해요. 그런데 넘버 3인 펠로시도 안 만나주는데 주한 대사 미군 사령관을 어떻게 만나줄까요? 그보다 급이 훨씬 처지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미팅 뒤에는 윤석열이 거부하기 힘든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레벨이 처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준 거예요. 그럼 5일 전에 펠로시 만나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펠로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이거죠, 그때. 그것은 윤석열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봐서는 북미 종전협상이 임박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절차를 당신이 밟아달라, 이런 통보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게 엄청나게 싫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다 잡힌 거죠. 그러다가 유엔 사무총장이 바로 날라와요. 다른 나라 들렀다 옵니다. 몽골 들렀다 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언급해요. 몽골이 비핵화를 천명한 국가다. 비핵화가 중요하다. 이번 히로시마 G7하고 똑같죠. 사전에 분위기 압박을 넣고 오는 거고, 그 당시 몽골은 미국이 중요한 행사를 개최할 마음으로 후보지를 올려놓고 있던 곳이 8월 4일만 하더라도. 그걸 윤석열 정부가 그것도 찾고, 그것도 아주 기분 나쁜 방식으로 중국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바이든은 경로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때.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잠재웠어요. 상원 의원까지 와서 여기 에드마키라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을 면담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8.15 때 뭐가 나왔습니까? 담대한 구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자, 펠로시가 왜 왔는지, 왜 안 만나졌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미국은 이때만 하더라도 가을 무렵에 아마 미국 선거 전에, 11월 달 선거 전에, 그 당시 이제 트럼프하고 기싸움을 할 때죠. 뭔가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를 저울질을 해요. 우크라이나전에 전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공개된 정보를 보거나 다른 정보를 종합해서 봤을 때, 그때 이제 유출된 정보 있었죠. 이미 전황이 안 좋아서 폐색이 짙었어요.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불을 다시 붙이느냐, 아니면은 한반도에서 북미 종전협정을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면 전환을 하느냐, 이게 있었어요. 즉 하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러시아와의 딜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양쪽에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때 저울질하고 있었고, 이것도 동시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주창하면서 북한하고 하는 거, 종전협정, 그래서 북핵 해소를 하고 한반도를 자기의 미국의 영향, 강력한 동맹으로서 확보하는 거. 그래서 그만큼 중국이 더 고립되는 거. 그런 결정을 결국 안 했죠. 자, 유엔 사무총장이 몽골 대통령 만나고 옵니다. 8월 9일 날. 이렇게 만나고 한국 와서 윤석열하고 점심 먹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몽골은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비핵화 국가다.
즉 이게 지금 북한하고도 친하고 남한하고도 친하다 이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뭐랄까 몽골은 이게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많은 걸 던져줘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해줄게. 예.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담대한 선언 이후에 8월 18일 날 통일부 외교부 장관 보이죠? 북한 비핵화 진전 따라 상응 조치 준비하면서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즉 남한 정부에도 우리나라 정부에도 통보한 거예요. 이거 될지 모르니까 그대로 준비해라. 우리가 날짜 통보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장소는 어디? 몽골.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자, 그리고 아시아 동아태 차관보고 다시 한번 한국을 들렀다가 다시 가면서 한국을 오기 전에 몽골을 들렀다 왔어요. 그리고 한국을 와서 만나요. 다 만나고 윤석열도 만나요. 돌아가면서 다시 몽골을 가는 거예요. 일정 조정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21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쯤에 그때 북미 간에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죠. 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찬스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짜만 잡고. 자, 6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국가안보실장하고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한 달간 가 있었거든요. 그겁니다. 그때 BTS 미국 백악관 부를 때 그때 준비한 거예요. 자, 그렇게 와서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아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사 앞서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차관보급에 와서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 보세요. 예. 우리 대통령보다 높아 보이죠. 자, 담대한 구상 논의 주목. 우리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자, 그때는 우리는 그렇게 통보받은 거예요. 몽골에서 한다. 준비해라.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바이든이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있는 차관보나 우리 윤석열이나 우리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유엔 사무총장이나 몽골 대통령이나 조만간 가을이 되기 전에 한 10월 초반 정도에 사인한다.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미. 예. 그때 윤석열 얼굴이 힘없어 보이죠. 예. 펠로시 안 만나고 중국에 뭐 외교장관 보낼 때 그 기세등등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잡힌 거죠. 그러자 몽골 대사가 외교부를 예방을 하고 8월 26일 날 그 다음 몽골 쪽에서 기사가 났어요. 8월 28일에서 30일에서 외교장관이 몽골 방문 예정이다. 이게 7년 만인가 8년 만인가 그래요. 우리도 준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 해석입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기사가 많이 등장해요. 미국 신문에도 그렇고 그 중에 예예요. 예. 젤렌스키가 전쟁에 발발을 미리 알아놓고 또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늦어서 많은 희생이 초래됐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에요. 즉 바이든이 마음을 먹고 이미 신호는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질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었겠죠. 예. 자, 젤렌스키를 이렇게 이제 갑자기 평가절하하는 움직임이 확 등장함과 동시에 또 뭐가 등장했느냐 이게 나오죠. 마크롱이 또 나오네요. 푸틴이 그에 호응을 한 부분이 있어요. 자포리자 원전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뭐 제2의 체르노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전격적으로 원전 사찰해라. 미국 팀이 와서 물론 IAEA이지만 자 이때는 무르익은 거예요. 예, 저때도 협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협상이 이미. 저때도 마크롱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달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예. 자, 여태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저때 주한 대사, 미군 사령관, 유엔 사무총장도 오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잡힌 거죠. 담대한 구상을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주일 만에 바뀐 입장이 나오게 된 거죠. 펠로시 안 만난 것도 우리는 비핵하고 없고 북한하고 미국 손잡는 거를 눈뜨고 볼 수 없다. 우리 북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데 담대한 구상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견 1000명만 가지고도 즉
실제적인 확인이 없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겠다. 예. 완전히 몸을 낮춘 거죠. 엄청나게 혼났다는 거죠. 그 다음 동아태 차관보가 몽골을 방문하고, 여기 보면은 한 2, 3주일 전에는 중국을 갔던 우리 외교부 장관이 전혀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8월 말에는 몽골까지 방문하는 이런 사건이 생겨요. 거의 다 된 거예요, 이때. 예. 그래서 제가 날짜는 10월 초경이다.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추정을 했던 겁니다. 예. 저도 거의 된다고 봤어요. 예. 그런데 바이든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기서 9월 29일 계속 고민한 거예요.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바이든이 그때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거는 우리가 쉽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노드 스트림 가스관 폭발을 바이든 실행을 합니다. 미국이 한 거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들었죠. 예.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한번 확전이 됩니다. 커지면서. 이게 즉 바이든이 두 가지 카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드 스트림 가스관에 폭탄을 설치는 2022년 봄 정도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바이든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할 수는 없거든요.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 자, 그것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거랑 우크라이나의 확전. 러시아를 더 구석으로 몰겠다는 거. 그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마지막에 마음을 바뀐 거죠. 협상 과정에서 불쾌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내지는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의 태도가 바이든을 아주 실망시켰든지. 그래서 분노한 바이든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런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있었던 이벤트는 전부 다 날아간 거죠. 순식간에. 자, 그게 작년 9월, 10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마크롱이 날아갔는데 G7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통보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이 다 결정 안 한 거니까. 그 통보는 작년 8월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다. 일단 돈도 없고, 그리고 협상 이야기도 솔솔 흘러나온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바이든이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이번 G7에서 알렸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맞는 마크롱이 돌아가는 길에 급하게 몽골에 들러서 몽골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다.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나도 금방 알았다. 이러면서. 자, 그러면 다시 몽골이 원상 회복되는 거다. 몽골에서 간다. 다시금 작년에 있었던 일이 판박이처럼 벌어질 수 있다. 자, 지난번에는 유엔 사무총장 정도 수준에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펠로시의 면담을 거부한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바이든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G7을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게 원폭을 맞은 데죠. 예. 그래서 비핵화를 천명하면서 한다. 작년보다 더 본격적이다. 우크라이나 상황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작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산도 없다. 중국을 선택한다. 또 같은 시기에 중국이 강력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예.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초조합니다. 지금도 중국의 특별대표가 유럽 5개국을 돌고 있잖아요. 당연히 미국은 안 들어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도는 이유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포함되어 있어요. 프랑스도 들어있어요. 거기에 우크라이나전의 평화로운 해결,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미국을 대놓고 무시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는 성격도 짙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중국이 뭔가 조급하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거는 너무나 카운터 펀치를 맞을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 카운터 펀치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히로시마 이에서 몽골.
물론 제 생각이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